누구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간 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책. 사람을 얻는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 예수의 신부이다. 그라시안은 1601년 1월 8일 스페인 벨몽트에서 태어났다. 15살에 발렌시아 사라고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18살부터 예수회의 수도자로 활동했다. 예수의 신부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학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강의가 명성을 얻었다. 또한 군종 신부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승리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스페인 국왕의 고문 자격으로 마드리드 궁정에서 철학 강의와 강론을 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저서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최고의 인생 지침서로 꼽힌다. 그라시안의 저서는 처음 스페인어로 출간된 이후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번역 소개되면서 엄청난 화제와 인기를 누렸다. 특히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라시안을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칭송하며 그의 작품을 평생 곁에 끼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해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다. 쇼펜하우어는 그라시안의 글에 심취한 나머지 이 책을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사람을 얻는 지혜는 탐욕과 위선이 판치는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준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처세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적을 만들지 않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들을 담고 있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 사회에 기반을 둔 생활 철학이자 성공과 행복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준다. 1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수단이다.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타고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인기를 얻는다면 당신은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아가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갖고 있다. 좋은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욕망을 이용하라.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본성은 원래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불운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불운도 천박한 군중도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의사는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할 때에 대비해 자신을 거들어 시체를 운반해 갈 사람을 미리 찾아둔다. 불운과 슬픔은 두 사람이 분담하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홀로 당하면 2배로 커진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채근하지도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 과도한 짐을 지워주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가 되어라. 배운 사람을 대할 때는 배운 사람이 되고 성자를 대할 때는 성자가 되어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 넘기는 것보다 그의 호의를 얻어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상대가 진지하면 진지하게, 유쾌하면 유쾌하게,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처신하라. 이는 특히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지식이 많고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라도 단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반박의 기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자신은 냉정을 유지한 채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상대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만다. 바로 이것이 굳게 잠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더 나아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알아낸다. 이러한 기술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든다. 우정을 지키는 지혜. 가까이 있어야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좋은 친구도 있다. 대화 상대로는 꺼려지지만 편지로 우정을 나누기에 좋은 친구도 있다. 가까이 있을 때 참기 어려운 결점을 먼 거리가 덮어주기 때문이다. 인생 전체에서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는 극히 드물고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따라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기존의 우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큰 호감을 준다. 진심이 담겨 있고 깍듯이 예의를 갖춘 거절은 성의 없고 무뚝뚝한 수락보다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아니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턱대고 거절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수락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만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의를 잃지 않게 하고 수락하지 못하는 대신에 친절한 말과 태도로 그 빈자리를 메워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거절이나 수락의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하라. 기다림을 통해 갈망을 자극하라. 상대가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상대의 입술에 감미로운 뒷맛을 남겨놓아라. 목마른 자는 샘을 찾고 기다림은 욕망을 더 자극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마라. 좋은 것은 적을수록 더 효과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되 원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것을 갈망하는 상태로 남겨둔다.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을 때 2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반박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라.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하라.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숨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꽂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2장 함부로 나서지 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벽에도 귀가 있고 잘못된 처신은 즉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몸가짐을 조심하고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는 미래의 증인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수많은 것 중에 최선을 취하라. 수많은 것 중에서 즉시 최선의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훌륭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재능이다. 꿀벌은 단 것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고 뱀은 독을 만들기 위해 쓴 것을 찾아간다. 취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좋은 것을 쫓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쫓는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것이든 한두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천 가지 장점 가운데서 굳이 한 가지의 단점만을 찾아내서 비난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깃들어 있는 결점을 긁어 모으는 넝마주의와 같다. 이들은 좋지 않은 것만 받아들이는 까닭에 평생 불행과 함께 살아간다.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더 경계한다. 더 이상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명예로운 행동은 사라지고 신뢰는 배신당하고 은혜는 쉽게 잊혀진다. 더 많이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적게 얻는 것이 당연시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한다. 오랫동안 쌓아온 내 명성이 누군가의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항상 더 경계한다.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없으면 부도, 건강도, 사랑도, 심지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특히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 신중한 사람은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은 쉽게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성실하고 고결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격정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격정에 휩쓸리면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격정에 휩쓸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명성이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자신이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겠다고 단호하게 마음 먹음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급격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격정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격정을 잠재운다. 일단 격정이 거세지면 통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라. 모든 일에 앞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더 이상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자질을 함양하고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살피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3장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헛된 공명심을 경계하라.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룬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건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울려라.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라. 그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정당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인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굳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유연한 태도를 길러라. 세상 사람들은 자주 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웃는다.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사물의 반만 볼 줄 아는 것과 같다. 뛰어난 재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재능도 제각각이다. 나아가 결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굳이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마라.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을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박수갈채에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도 없다. 어딘가에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의견, 하나의 관례, 특정 시기의 가치관 등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곳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물어서도 안 된다.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절친한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적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정을 저버린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잡혀 그가 나중에 손쉽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문을. 흔히 복수의 기쁨은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 누린 만족감은 슬픔으로 변하곤 한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내세운다. 그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이다.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선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물러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듯 요령껏 이들의 고약한 성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점도 익숙해지면 점차 불쾌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